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아무래도 FOMC 의사록 공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내용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현 상태와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소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 3월 FOMC 의사록 주요 발언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요. 요점은 이렇습니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좀 타이트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침체가 곧 있을 것 같다라고 의사록의 첫 번째로 이번에 언급이 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FOMC 위원들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면밀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에 있는 분위기가 한순간에 좀 바뀌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좀 느껴졌냐면, 해당에 있는 나스닥 기술주 중심에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소폭 약세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조금 더 힘을 보여주긴 했지만, 오히려 약간 약세하고 마무리가 됐던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뒤에 가서 CPI 이야기도 하긴 하겠지만 여전히 나스닥과 비트코인 비슷한 길로 계속 커플링 되면서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실시간 방송하고 그 뒤에 저녁 시간 9시 반인가 9시에 나왔죠. 근데 예상치 대비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저도 좀 놀랐어요. 예상치만큼 나와도 진짜 잘 나온 건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와서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상당히 좋게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윗꼬리가 좀 나왔고 네, 윗꼬리가 좀 나왔죠. 윗꼬리가 좀 더 나왔던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사록이 좀 더 뒤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하셔라. 그래서 이번에 CPI 발표되는 그 시점에서 변동폭이 훨씬 더 좀 있었더라.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침체 2년 더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아마 침체의 첫 번째 구간대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약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어쩔 수 없이 같은 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적절하게 좀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침체에 또 쓸 수 있는 현금 비중도 적절하게 잘 준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이든 씨가 자기 재임에 따른 의사도 밝히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 이렇게 좋게 나오니까 받지 않았냐?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또 자랑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 인플레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주거 분야는 아시겠지만 우리 전세제도 하면 2년 가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못해도 짧으면 1년 주기 형태로 봐야 되니까 주거 분야는 좀 별개로 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예금자에겐 위기가 없는데 은행 도산은 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기존에 은행 다 정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팔 생각 없다. 왜 없냐? 이쪽 CEO가 자기한테 마음에 들게 좀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 은행 대신 사모펀드에서 대출을 받을 것 같다. 2차 시장의 호황 예상, 리스크 우려도 좀 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은행이 알아서 긴축을 하니까 금리를 알아서 더 많이 올릴 필요성이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업은 또 머리를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도래하는 만기 시점에 대출금을 또 갚아야 되는데 돈을 충당할 수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사모펀드에서 대출을 받아서 충당하려고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좀 더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추이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그놈 CPI 위치가 만족스러울 만큼은 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5월 달에 있는 아마 금리 인상까지는 하고 넘어가지 않겠냐. 그 근거치는 무엇이냐? 점도표 위치가 5.25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5.25 대비보다는 좀 더 높은 위치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그게 지금 일단 CPI가 5%대에 들어갔으니까 역전 형상이 드디어 나왔죠. 그래서 이 이상 굳이 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5월달 때까지는 하고 그때부터 동결이 들어가게 될 것 같다. 동결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자산 시장의 패턴 곡선이 어느 쪽으로 돈이 흘러갈 것인지 이제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 구간으로 피곤한 시즌으로 또 도래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변칙과 또 변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트윗에서 FTX 소식으로 인해서 FTT 토큰이 또 반짝반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저는 FTT 토큰을 또 보면서 느꼈던 건 루나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좀 차이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FTX는 자체적으로 그 자구책을 해서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모션이 있지만 루나 쪽은 그런 프로젝트를 위임해서 해줄 수 있는 대신자가 있냐? 배신자 말고 대신자가 있냐? 대신해서 그걸 이행해 줄 수 있는 그 운영진 그런 팀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냐라는 걸 저는 언급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면 뭐가 됐던 간에 이쪽은 그래도 둘 다 똑같은데 극단적으로 본다고 하면 희망이 이쪽이 조금 더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뽀글이 형이 잡혀 들어갔다고 해도 어차피 이 뽀글이 형 대체해서 들어갔던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쪽이 회복 속도가 조금은 더 나올 것 같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라이도가 진정한 내가 승리자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 초창기에 크라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다 뭐 이런 경쟁 구도에서 결국엔 디파이의 라이도가 모든 승기를 잡을 정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라이도에 있는 성장 동력이 정말 화력이 대단하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ERC20 관련해서 많이 뛰었던 립체인이 30배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주인공인 거죠. 입출금 딱 닫히자마자 오늘의 주인공은 할 때 립체인이 이번에 많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되게 웃긴 건 빗썸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해먹기에는 빗썸이 그나마 좀 괜찮지 않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AP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BTC 마켓에서 있긴 했지만 뿅 올라가다가 다시 제자리로 뭐 갔다라고 하니까 이날 좀 많은 뭐 히스토리가 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했던 이더리움 상하이 잔금 해제에 있는 이것도 해당 커뮤니티에다가 남겨드릴 거니까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지금의 입금 총 출금 보류량 예상 출금 부분이 115K 정도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추이를 보면 총 인출 금액은 또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지금 이더의 도미넌스 추이도 약간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 혼자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동향은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전히 다른 것 대비보다는 이제 나스닥이 천천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여기서 따라간다고 하면 조금은 재미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과 이제 침체가 나온다는 건 조만간에 우리도 현금을 어느 정도 비축을 해놨다가 침체 1단계에 들어왔었을 때 대규모로 자금을 넣을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분할로 가져간다고 해도 내가 어떤 분할 기점에서 많은 비중을 들어갈 거냐도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걸 그냥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진짜 이런 시장 패턴 곡선을 읽지 않고 그냥 그대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그냥 로봇
것처럼 그냥 이행된 원칙과 규칙대로 그냥 적립식으로 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완만하게 수익성을 더욱더 개선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쪼개서 사긴 사지만 가장 낙폭이 클 만한 그런 포인트를 알아서 집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제가 누군가는 여기 한국 돈으로 2천만 원대 요때죠 요때 이때 안 갈 거다 더 내려갈 거다 이렇게 주장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이때 또 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침체기 1단계에 하셨을 때 어마하게 또 조정이 알아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알아서 나오는 부분에 마지막, 그러니까 시드로 따지면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때가 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터닝 포인트로 좀 작용을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 이더에 있는 이 기간이 끝난다고 하면 한동안 ERC 20에 있는 코인들은 조금은 좀 쉬어가고 오히려 이제 비트나 이더 쪽에 있는 비중도 잠깐 좀 쉬어가는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인데요. 건보료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건보료는 진짜 아무리 뭐 얌생이 짓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진짜 너무 촘촘해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는데요. 이게 이제 진정이 또 건보료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코인까지 발을 뻗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점수 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요청을 할 수 없는 권한이니까 내놔라! 그래서 여기에 숨어져 있는 재산에 점수를 부과해서 때려버리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어떻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댓글이 134개가 달렸고요. 다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정치인 욕부터 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진짜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진짜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계속 거두려고 하는 그런 시즌으로 점차 더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3차에 어떻게 해서든 시즌이 돌입을 한다고 하면 그 시즌에서는 충분히 어떻게 해서든 차익 실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세금을 아무리 장투를 한다고 해도 세금이 적용되는 그 시점과 그 아닌 시점을 좀 잘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세금을 내려고 하는 그 시점에 도래를 하면 어마어마한 그 또 투매 물량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만약에 3차 시즌에까지도 세금을 적용 비중이 점차 좀 느리게 반영을 한다고 하면 웬만하면 그때 좀 잘 챙겨 먹어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걸 뭐 반론자들이 막 이야기 그런 거 아니다 라고 하지만 저거 왜 하겠습니까? 어차피 저거 해주면 다 땡겨서 보고 거기에서에 있는 이득 부분이나 그 다음에 건보료가 내려가는 속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진율 속도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거의 주가처럼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기대감이. 제 예상치 대비보다 수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것 봐라 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좀 빨리 고갈이 되고 있어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대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대부분 뭐 코인 하시는 잠재적 투자자분들 꽤 비중 높지만 나머지 4천만 명에 따른 대상자 입장을 대변해 줄 수는 없거든요. 왜냐? 대부분 뉴스에서 뭐라고 떠들어댔습니까? 저런 도박꾼 새끼들이라고 우리를 지칭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분석하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 고통, 진짜 희열의 고통 이런 거 다 고통 견뎌내면서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고통 하면서 진짜 이런 대세 시장 한 번 딱 느껴서 수익 내서 가져가는 부분인데 그냥 우리를 그냥 매몰차게 몰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도 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마녀사냥의 타겟팅이 되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적절하게 우리는 수익을 또 잘 내서 잘 극복을 해보고, 그 다음에 피할 수 없으면 뭘 즐길 필요성이 있지만, 저런 친구들 조만간에 뭐 내년에 뭐 총선 온다라고 하죠. 알아서 우리가 좀 재판을 좀 때려 죽여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건보가 상상 이상으로 무섭다니까요. 다른 뭐 4대 범 중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국민연금 2014년도 그리스 사태 보면 총리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주긴 줄게. 그래 놓고 국민한테 원래 주어야 될 돈 다 주지 않고 그냥 딱 1,000원 정도 입금해, 10,000원 정도 입금을 해줬습니다. 1,000원인가 10,000원인가. 원래 딱 10,000원이라고 지적한 건 딱 10,000원을 입금해 준 건 아닙니다. 뭐 반토막 정도 입금을 해줬어요. 원래 100만 원 입금해줘야 되면 50만 원만 입금을 해줬거든요. 지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말로 이거는 줄여서 줄 수는 있거든요. 말장난으로. 근데 건보는 그게 안 돼요.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4대 보험 중에 가장 무서운 건 건보입니다. 네, 건보예요, 건보.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예, 항상 화이팅 하자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